안녕하십니까. 이번 선거에서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죠. 분산 투표를 하는 게 나으냐,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나으냐, 또는 분산 투표를 했을 경우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5석이 차이 난다, 3석이 차이 난다, 2석이 차이 난다,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우파정당 1과 2가 한 진영이라고 했을 때 우파정당끼리 어떻게 그 투표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첫째로 그 31.6%를 가지고 5%와 26.6% 이와 같이 득표가 분산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31.6%가 우파정당 1의 5%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정당의 득표율을 갖다가 61.1%라고 고정을 시켜놓고, 그러면은 이제 3%를 얻지 못한 정당들의 득표 다 합치면 7.3%인데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7.3%는 어떻게 되느냐, 요 지금 3% 이상을 득표한 정당들에게 배분이 되는 겁니다. 비율로 더해지면은 이제 조정 득표율이 나옵니다. 요 조정 득표율을 가지고 곱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투표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상당히 복잡할 수 있는 것이 대형 정당들이 비례대표를 내지 않으면서 상당히 간단해져 버렸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체 의석수에다가 이 득표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47석이죠. 비례대표가 47석을 곱해주는 것이 아니고 30석과 17석으로 나누어서 곱해주는 겁니다. 이 30석은 준연동제에 따른 그 30석, 이거 캡 씌운 거 30석, 요 17석은 단순 비례대표로 계산하는 거였는데 30석에 의한 것도 이번에는 단순 비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7석을 한 번에 할 것을 30석과 17석으로 나누어서 하게 된 거예요. 자, 일단 각 정당이 조정 득표율이 나왔죠. 이것이 이제 득표율이 되는 겁니다. 30석에 5.39%를 곱하면 1.62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파정당 2는 28.69%를 갖다가 30석과 곱해주면은 8.61석을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획득이 됐는데 소수점 이하를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해해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일단 정수 부분을 당선자 수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수 부분을 다 합치니까 27석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럼 3석이 차이가 나죠. 3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소수점 부분이 높은 정당에다가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소수점 부분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딜까요? 0.62가 있죠. 얘가 제일 높으니까 한 석을 줘서 여기는 2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6, 1이 높죠. 여기다 한 석 줘서 9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높은 데가 여기 5, 9죠. 5, 9에다 한 석을 줘서 4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당은 정수 부분 그대로 9, 2, 4 이렇게 돼서 30석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석 단순 비례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조정 득표율에다가 곱해주는 거예요. 17석 곱하기 5.39 하니까 0.92석을 획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파정당 2는 28.69%를 17석을 곱해주니까 4.88석. 이와 같이 해서 정수 부분을 다 합쳐주면은 이제 14석이 되죠. 14석을 배정한 다음에 또 3석이 차이가 나죠. 3석은 소수점 부분 높은 데로 가는 겁니다. 0.92가 제일 높으니까 여기는 한 석이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은 데가 4.88. 그래서 5석이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은 데가 2.59죠. 여기는 3석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정수 부분대로 5, 1, 2 이렇게 돼서 17석이 다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총 당선자 수는 우파정당 1 같은 경우는 원래 5%의 득표를 얻어서 2석과 1석 해서 3석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총 47석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집중되는 겁니다. 우파정당이 아까 5%였었죠? 5%가 그 중에 2.4%가 우파정당 2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파정당 2는 29%가 되겠죠? 아까 26.6%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6% 전체 합계는 똑같은데 2.6과 29로 분산이 된 거. 그러니까 우파정당 2에 조금 더 집중이 된 겁니다. 집중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파정당 1은 2.6%, 3%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가령 기독자유통합당이 지난번에 국회 진출에 실패했었죠. 이런
이와 같이 또 내려가서 이 7.3%와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9.9%가 이 나머지 정당들의 배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배분이 됐습니다. 배분이 되면 또 조정득표율이 나오죠. 조정득표율에서 계산하는 건 아까와 똑같습니다. 30석을 32.19% 해주면 9.66.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정수 부분을 일단 확정을 합니다. 확정은 27석이 됐어요. 나머지 3석을 소수점 부분이 높은 대로 하니까 여기 70이 있죠. 얘가 제일 높습니다. 한 석을 주고요. 그 다음에는 6, 9와 여기 또 6, 9가 있네요. 여기다 한 석씩 주고 나머지는 9, 2석을 9, 2석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석도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조정득표를 곱해주고 의석수 나오고 정수 부분을 다 더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수 부분이 높은 거에다가 더해주는데 여기 제일 높은 거지 66이 있죠. 66을 더해주고 예,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4구에다가 더해주죠. 이렇게 된 다음에 예, 정수 부분이 15석이니까 2석 차이 나는 거 그렇게 해주고 이와 같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총 당선자가 또 9석, 5석에서 14석, 10석, 6석에서 16석 이와 같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머지 정당들이 그 득표율은 두 가지 경우가 다 똑같습니다. 29.1, 6.8, 14.1, 11.1. 나머지 정당은 전혀 변하지 않고 우파 정당 1, 2의 총 득표도 변하지 않고 다만 그 안에서 분산이 조금 더 되느냐 지금과 같이 조금 더 집중이 되느냐 그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지금 집중과 분산으로 했는데 분명히 득표 중에서 2.4%가 우파 정당으로 갔어요. 나머지 정당으로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의석이 3석 14석이었는데 여기 보면 우파정당 1의 의석이 다 없어져 버렸죠. 3%가 안 되니까. 근데 우파정당 2는 14석 그대로의 변함이 없이. 왜 그대로 변함이 없을까? 이상하죠. 분명히 2.4%를 얻어서 29%로 올라갔어요. 자,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결과로 보면은 여기서는 양 진영 간에 우파 정당과 기타 정당이 대립하는 양 진영이라고 한다면은 우파 정당은 17석을 얻고 기타 정당은 30석을 얻었어요. 13석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은 우파 정당 1로 한번 몰아줘 보자 해서 몰아줘 봤더니 양당 합계가 14석으로 3석이 줄어들고 기타 정당이 3석이 늘어나면서 차이가 19석으로 됐습니다. 13석 차이 나던 것이 3석이 이동을 하니까 앞뒤로 해서 6석으로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과반 경쟁을 할 때는 완전히 그 결정타가 돼버리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대로 2.4%가 1로 이동을 했지만 2.6%가 다시 1로 배분이 되면서 2.4% 올라간 효과가 여기서 희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정당의 득표율도 올라가니까 2.4가 가게 되니까 2.6은 이쪽으로 공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효과가 희석돼 버렸죠. 그래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또 묘한 차이가 발생을 해버리는 겁니다. 원래 비례대표로 하면 47석에다가 득표율을 곱해줘야 되는데 이번 선거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30석과 17석으로 나뉘어서 단순 비례가 되어버렸어요. 캡시온 의미가 없어요. 선거제도 변화의 의미가 없고 그냥 단순 비례로 하되 47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30과 17로 해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잘라버리게 되죠. 그럼 한번 보세요. 우파정당 2가 어떻게 되었나. 여기서 소수점이 제일 높은 것에 3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3위 안에 들지 못하니까 9.66에서 9석으로 됐죠. 0.66석을 손해를 본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도 똑같이 손해를 봐버린 거예요. 5.47석을 얻었는데 소수점 부분이 등수에 들지 못하니까 0.47석은 손해를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0.66석과 0.47석 이것이 손해를 봤는데 이것이 만약에 47석으로 한 번에 했다면 여기는 15석이 나옵니다. 근데 둘로 쪼개서 해가지고 양쪽에서 0.66 더하기 0.47 해서 1.13석을 손해를 봐버린 거죠. 14석에 머물러서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기타 정당의 득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각각 정당 다 29.1, 6.8, 14.1, 11.1 그대로예요. 위하고 아래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일부가 바뀌었을 뿐인데 세석이 터무니없게도 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 선거제도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6석이라고 하면 어떤 차이일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과반 경쟁을 할 때 한쪽이 152대 148로 과반을 얻을 것을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6석이 바뀌어버리면 오히려 149대 151로 과반의 의석을 갖다가 저쪽에 내준다는 겁니다. 과반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위치가.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할 때 엄청난 차이가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선거제도를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차이가 6석으로 벌어질 수 있다. 만약에 150대 150석 똑같았다면은 153대 147 6석 차이로 벌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상당히 큰 저희가 되는 겁니다. 예, 물론 항상 이런 건 아니고요. 6석 차이가 나거나 4석, 2석 또는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하실 때 이런 점을 갖다가 참고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